하면서. 예, 오늘 네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인 경영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시간 관리에 대해서였는데 잠깐 시간 관리에 대한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마무리 짓는 걸로, 자인 경영은 마무리 짓고, 다음 강의는 이제 독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 의미로 한번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시간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상기한번 해볼까요? 시간은 일회용. 예, 일회용이다. 예,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어도 우리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결국은 우리가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것인가 또 안 할 것인가, 또 자기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바로 자기의 선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원하는 것, 인생의 성공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결국 우리가 시간과 시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간, 그리고 상황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공간도 자기가 오늘 여기 체류하느냐, 다른 데 체류하느냐, 선택의 폭은 이제 현재로 국한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개념하고 또 미래라고 하는 이 공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정신적 또 영적으로.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자기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결국 이제 늘 허덕이게 되면 시간에 지휘한다고, 시간을 자기가 창출하고 또 플래너에 의해서, 우리 3D 바인더에 의해서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일 어떤 스케줄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이미 벌써 우리 일주일 전에 스케줄을 전략을 짜죠. 그리고 그 전략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시간을 자기가 리더해 가는 거죠. 창조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이제 끌려다니는 거죠. 매일 이제. 그러다 보면 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한 우리가 차이가 있다, 질적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 시간은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예. 두 번째 답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일회용이다. 다시 직선적 그 시간 개념이다. 우리가 이 시간을 원이라고 하는, 시계라고 하는 24시간을 가져다 보니까 시간은 늘 있는 것 같고 또 무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유한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가는 기간, 일직선상의 시점까지 살아가는 건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제한력이 없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 모습은 어제까지의 시간의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점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후회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분명히 2, 3년 전에 또는 5, 6년, 10년 전에 우리가 선택했던 거에 대해서 결국 오늘의 결과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한 40년 가지 않습니까? 그 한 번의 선택이라는 것이 자기 평생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달려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모인 것은 앞으로 1, 2년 또는 길게봐 10년, 길게봐서 3, 40년의 장기 플랜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삶의 그 가치는, 역량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임계점을 한번 넘어서서 틀을 깨게 돼서 다양한 우주 속에서의 어떤 그 다양한 관점을 가져가고 또 거기 위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해낸다면 그 사람은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또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되돌릴 수 없는 그 어제의 시간들, 그러나 그건 후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에 사는 그 내용들을 얼마만큼 가치 있고 충실하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미래, 결국 1년이 달라질 거고 2년, 3년 뒤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는 것을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단기간의 미래가 또 장기간의 미래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특정 계기가 없는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현재의 모습, 뭘 준비하느냐,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모습에 따라서 미래는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끌려서. 그래서 우리는 삶을 주도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는 오늘부터 내가 보낸 무엇으로 결정한다고요? 시간으로. 오늘 시간과 선택으로, 일회용, 이 세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뭐가 미래를 좌우한다고요? 선택이. 예, 계속 선택입니다. 결국 선택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이죠.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우리가 살면 이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든 어떤 것들 뭘 만들어내든 그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때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어떤 것을 어떤 전략으로 가져갈 건지.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이제 딱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를 먼저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탁월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주어지면 여기에 자원이 얼마나 투여가 되고 시간이 얼마나 투여가 되느냐. 그래서 결국 경제적으로 돈과 또 자기 일과 그다음에 그런 상황들이 시간들이 얼마나 더 이게 걸릴 것인가. 그거부터 짜야 된다 이거예요. 거꾸로 역산해서. 그러다 보면 답이 딱 보인다 이거죠. 그게 시간이 역산이 안 되면 이게 이제 착오가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의 역산. 예, 그래서 탁월하게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시간을 역으로 풀어갖고 그것이 얼마나 소요가 될지, 자원은 얼마나 들어갈지, 예, 이런 것들, 그리고 돈은 얼마나 경제적인 것이 들어갈 건지, 이런 것들 세 가지 요소, 기타 여러 가지 전략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을 얼마큼 잘 쓰느냐, 또 잘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성패가 달려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시간은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라는 게 다 누구나 아는 것 같아요. 이거 시간이라면 너무나 명확하게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시간을 잘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을 아는 거하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정보도 마찬가지고 잘 아는 거하고 실행력이 뒷받침돼서 성과나 역량으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리는 간단하면서도 명확한데 그 진리를 제대로 실행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또 하나의 별도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 몸으로 정착시켜서 그걸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탁월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책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책 다 읽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접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여태껏 내가 했던 독서하고는 완전히 딴 타입이라는 얘기죠. 그동안 내가 그냥 건성을 했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재화로 만들어내고 또 자원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데 우리가 포커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이라는 것. 우리 이 리딩으로 리더하라 해서 거기서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세 가지 독서 필기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천재, 인문 고전을 만들었던 그 천재적인 사람들이 했던 방법들이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걸 분석해서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세 글자로? 우리는 뭐 하고 있죠? 독서하고 나서? 늘 본교적. 네, 본교적. 이 본교적에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까 세 가지의 그 비법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남들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탁월한 우리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같이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같이 이제 논의하겠지만 우리가 그냥 간가고 지나갔던 것들이 선조들 또 서양이나 동양에서 탁월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독서 방법이 그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을 쓰고 있는 건데 이걸 별것 아니라고 간과하는 사람과 정확히 인지하고 쓰는 사람은 독서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데 우리가 몇 차원으로 끌어내린다고요? 예, 3차원, 2차원, 1차원 꾸지고 내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4차원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차원을 낮춰서 결국 왜 우리가 이걸 쓰고 있느냐? 첫째는 차원을 낮춤으로써 시간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용 잘 몰라요. 그렇지만 써보면 알 수 있죠. 맨 처음에 시작하실 적에 시간의 개념이 별로 이건 뭐 그냥 늘 쓰는 것처럼 그냥 한번 써볼까 이런 마음이지만 쓰고 나서 시간의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미리 일주일치를 미리 계획을 해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결산을 함으로써 마치 가계부를 쓰듯이 시계의 가계부처럼 내용이 적었을 적에 시간에 대한 그 개념이 생기면서 시간을 이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을 이제 세 가지로 피터 드러커는 경영의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고 창시했던 90살 넘어서 사망할 때까지 아주 현역에서 뛰었던 그 탁월한 경영자, 해안과 통찰, 또 이 기회가 넘쳤던 이 피터 드러커의 얘기가 세 가지로 우리 요약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을 기록하라. 우리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인간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데, 그리고 그걸 가져가고 있다. 또 하나는 시간을 관리를 안 하고 되게 된다면 그 시간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단계가 있다. 그래서 시간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에 살던 지금의 시간하고는 상당히 다른 개념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 그래서 전에는 뭐 되는 대로 살다가도 이전에 점심 약속부터 시작해서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삶이죠. 내가 주도해서 벌써 우리가 요즘 청소년들에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있어요.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게 요즘에 트렌드 테마란 말이죠. 이렇게 자기가 주체적으로 그 시간과 또 학습에 대한 것, 지식에 대한 걸 관리하기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삶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자기 주도성에 대한 그걸 갖고 들어올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시간을 관리하라. 그리고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면 그게 좀 성과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독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딱 몰입해갖고 어느 정도까지 딱 했을 적에 이거 올라가요. 근데 조금 하거나 그냥 짜투리 시간을 이렇게, 물론 이제 없는 시간도 짜투리 쓰면 좋죠. 몰입하면 괜찮은데 대개 보면 몰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발동 걸리려면 쉽게 몰입하고 사색하고 깊게 이렇게 적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깨달으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묶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저녁 시간 2시간, 새벽 시간 2시간 이렇게 딱딱 묶어서 또 점심 때 아니면 차 타고 갈 때 어느 시간 동안 내가 이거 반드시 이걸 해낸다. 책을 50회씩 본다. 뭐 이렇게 정했을 적이 묶음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물리적인 것과 또 우리가 그 이상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시간을 이제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묶음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그 탁월한 회화를 느꼈던 피터 드러커의 그 시간에 대한 핵심이 사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사상에도 이 핵심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잡고 있는 사람은 지금의 삶보다 몇 배, 몇십 배의 효과적인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봐도 진리예요. 이 개념을 늘 갖고 계신다면 우리가 삶이 좀 더 풍요로울 수 있고 자기 시간을 행복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사는 게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고, 우리는 누가 알아요. 시간을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 내용도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거하고 우리가 의식이 자기 습관을 만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무의식이 자기를 만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무의식. 근데 무의식은 억지로 자기가 된다고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럼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이걸 끌어갈 수 있냐? 습관을 만들어서 무의식이 나를 끌어갈 수 있느냐? 결국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바인드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는 모임. 그냥 혼자 독서한다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책을 몇 권 못 띄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일주일이 딱 명제가 재졌단 말이에요. 미션이. 그럼 일주일 내에 책을 읽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한 번 띄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의 질적 차이는 엄청 큰 거거든요. 이렇게 묶음으로써 또 혼자도 사색하고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그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2의 독서에 효과가 있고 또 깨달음과 지식에 팽창이 되는 것들이 다양한 관점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또 하나의 그 장점이다. 이런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에 관한 우리가 이제 실습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월간 단위 무조건 아니 약속이 되면 월간 단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수정 기간 동안 충분히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구글의 캘린더도 있고 또 각종 뭐 띵크와이즈도 있고 뭐 다양하게 캘린더가 있습니다. 네이버도 있고 이런 것들을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스케줄 관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시간의 질적 가치가 달라지는데 어쨌든 전략적으로 여기는 비즈니스하고 자기 개인적인 거하고 또 학습에 대한 이 세 가지 전략을 갖고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한눈에 전략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바인드의 시스템, 이 시스템이 플래너의 개념을 넘어서 프랭클린 플래너 그 다이어리보다도 더 탁월한 우리 한국형에 맞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누가 이걸 디지털로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넘나들면서 한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또 연구할 분들은 디지털로 가져가서 또는 방법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펼치면 나오죠. 펼치면 위는 월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살짝 당기면 이제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 달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
그 다음에 4랩.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 1강을 지금 이제 4강째, 4강째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시간에 대한 이론과 이제 실습을 이제 하게 되는 초기까지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4강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5강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